좀 너희들 좀 쉬지? 전공간? 그렇지? 민서가 월요일까지 쉬지? 근데 월요일까지 쉬고 화요일은 배팅 정도이고 월요일에 인파 많이 쉬는 거 정기 타임 다 쉬어. 정규 수업도 쉬고 민서도 쉬는 거 똑같이 쉬니까. 혹시 화요일에 못 오는 사람 있어? 뭐 시골 가서 없어. 뒤로 쳤어요. 그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은 내가 그 어제 얘기한 대로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지? 1대1 대응은 내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했지. 그래서 그 유형들이 한번 유생해야 돼. 그런 식으로 나와. 자, 6번 답은 내가 다시 해줄게. 6번 답 6번이 그러면 6번 한번 내가 다시 내주고. 왜 중심을 있을까 또? 7번? 7번? 그 복수청을 봐보면 너희들 복수청 때문에 딱 알겠는데 아직 좀 많이 좀 미흡한 것 같아. 지금 봐도 딱 눈으로 봐도 봅시다. 이 정도 하면 될까? 4번부터 승희 문제. 제가 1대1 대응, 1대1 대응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 우리 마지막 시간에 한 거. 1대1 때 어제 뭘 했냐면 함수의 개념 먼저 했고 함수는 뭐 한 단어로 하면은 대응관계. 네, 우리가 대응관계를 봤을 때 함수가 대기한 조건은 모두 쓰고 한 번씩 했지. 그 원칙만 준수하면 두 개씩 단에 있을 때 함수가 대기해서는 얘만 쳐다본다고 했지. 얘만 쳐다봐서 모두 쓰고 그리고 한 번씩만 짠내냐 그것만 딱 준수하면 되고 그래프에서 판단 어떻게 한다고 했어? 함수인지 아닌지는 세로선 그린다고 했지. 세로선을 봤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애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지. 가장 대표적인 애가 누구? 원은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하나의 x값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 만약에 어떤 x1이라는 값이 주어졌을 때 대응되는 y값이 두 개나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두 발을 쏘는 거죠 혼자. 이 x1이라는 애가 두 발을 쏘고 있는 거니까 대응관계를 봤을 때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여기 y1, y2라고 있을 때 여기 x1이라는 애가 y1, y2한테 대응 두 발을 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될 수 없다 했어. 그래서 그래프에서의 판단은 세로선을 그린다 했어. 함수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뭘 배웠냐면 1대1 함수 배웠어. 1대1 함수의 정의부터 알아야 돼. 정의 뭐였지? 중요하잖아. 1대1 함수의 정의는 x값이 다르면 그 함수값이 다르면 그지? 네. 정의는 이렇게 되지. x1과 x2가 다르면 그 함수값이 다르다. 이게 바로 정의지? 이게 정의인데 이거의 대우명제도 자주 나온다고 했지. 얘가 부정에서 앞으로 나오고 뒤로 가고 그게 바로 그 첫 번째 있는 지문 아닐까? 그 가족권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fx1하고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대. 함수값이 같으면 이게 대우명제잖아. 우리가 대우명제 그랬단 말이지? 부정돼서 앞으로 가고 부정돼서 뒤로 가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바로 뭐냐면 가족권을 딱 읽으면서 우리는 한글로 뭐로 해석해야 돼? 1대1 함수. 그럼 봐봐.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정의는 이놈인데
우리가 그 대응 관계를 봤을 때는 어떤 구조? 이런 게 있을 때 여기 1, 2, 3이 있고 A, B, C, D가 있을 때 이렇게 대응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이거 1대1 대응 맞지? 아 1대1 대응이다. 1대1 함수 맞지? 그지?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잖아. 그런데 만약에 막 이런 구조, 얘가 1루 안 가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갔어. 이런 구조라면 아니지. 2하고 3이 다른데 함수값이 모두 C로 쏠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함수긴 한데, 함수이기는 한데 1대1 함수는 아닌 거지. 그렇지. 1대1 함수는 아닌 거지. 그 대응 관계를 판단하는 거고. 1대1 함수를 그래프에서 판단하는 방법은? 기억나지? 그래프에서 어떻게 판단해? 그래프에서는 그냥 쭉쭉 가거나 쭉 가면서 단조롭게. 그래서 단조롭게 쭉 올라가는 구조거나 쭉 내려가는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되고. 1대1 함수가 아닌 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 2차 함수. 그러니까 이런 게 머릿속에 너희들 줄줄 나와야 돼. 2차 함수가 있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나오면 안 되지? 그때 내가 얘기도 해줬지? 막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하나의 y값이 나오는 그 x값들이 여기 x1도 있고 x2도 있다는 거지. x1을 집어넣어도 얘가 나오고 x2를 집어넣어도 얘가 나오지. 2차 함수 특성상. 그러면 대응 관계는 어떤 구조? 2를 넣어도 얘가 나오고 3을 넣어도 얘가 나오면 이런 구조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수에서 판단은 단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하는 이러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가로선을 그린다고 그랬지.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돼. 지금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가로선을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고.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냐면 1대1 대응이었어. 그럼 1대1 대응은 전제 조건 자체가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 중에서 추가적인 요건을 하나 더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공역적 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거기 나 조건이 그 얘기야. 나 조건, 조건지 조건 개인인데 이게 해석을 못하면 또 X라는 집합이 있어. 이 X라는 집합이 뭐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면 X에서 X로의 함수래.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지. 얘가 정역이 되는 거고 얘가 화살을 맞기에 나온 공역이 되는 건데 그 공역 X가 즉 뭐냐면 이거네. 이거 해석하면 뭐? 이 X라고 하는 거 이거 X인데 이게 FX. 항상 우리가 그 조건지집법을 해석하는 방법은 바 앞에 있는 얘가 바로 어디서 했지? 바를 중심으로 해서 얘는 설명을 해주는 애잖아. 스몰 x 뭐냐면 여기에서 x 하나를 골라서 얘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x가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바로 치역이잖아. fx라고 하는 건 치역이라고 하지. x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각 결과물 그게 바로 함수값이잖아. 그래서 치역하고 지금 공역이 같다는 얘기야. 나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거는 치역 공역 같다. 그럼 가나를 합치면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지. 그래서 4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1대1 대응이라고 해석을 먼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그림자도 얘기했지. 그래프로 판단할 때 치역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제 화살이 맞은 함수값들이니까 y축에다 수직 방향으로 빛을 쐈을 때 양방향으로 쐈을 때 그림자가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치역이 된다. 그거까지 있었지. 그럼 3번 봅시다. 정역 x의 범위가 스몰 a보다 작거나 같아. fx 먼저 보면은 얘가 지금 표준화를 먼저 시키면 꼭지점을 찾아볼 건데 마이너스 x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칭축의 위치야. 대칭축의 위치가 현재 어디냐면은 2라는 거지. 얘는 위로 블록이에요. 이러한 점수인데 여기 2지. 그런데 지금 봅시다. 얘가 지금 fx인데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2차 함수는 원래 안 된다고 그랬잖아. 2차 함수 될 수가 없는데 범위가 제한되면 가능하지. 범위가 제한이 되면.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x가 a보다 클까야. 이 a의 위치가 중요하지. 오늘 또 이렇게 피곤하니. 힌트 줄까? 조심. a보다 클 같은데 이 a의 위치가 a의 위치 작거나 같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a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으로 간다는 거죠. x보다. 그러면 a 위치가 이런 데 있으면 될까?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x 이퀄 a야. 그럼 내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인데 얘는 안 되잖아.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면 이런 구조가 나오니까 여기 위치하면 안 돼. 그러니까 a의 위치는 반드시 대칭축의 좌측에 위치해야 돼. 이쪽에 여기에 이제 x 이퀄 a가 위치를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부분이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좌측이니까 이 부분이지. 그럼 얘는 그냥 쭉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지. 이렇게 단조롭게. 그래서 우선 A의 위치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우선 요거 찾아내야 되지. 1번. 그 이유는 1대1 함수니까. 주관식이 나왔을 때 너희들이 쓸 수 있어야 돼. 그치? 그 이유를 명시해줘야지. 1대1 함수니까 그런 거야. 1대1 함수 요건에 의해서 A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공역치역 같아야 되잖아. 공역치역. 그러면 지금 공역은 이미 나와 있어.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이거의 범위가 똑같아. 그러면 y 값도 a보다 작거나 같다. 요 범위가 나와줘야 돼. 공역도. 그러면 치역을 한번 조사해볼 건데 치역은 그림자라고 했잖아.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근데 특정한 x 값들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들이니까 그림자를 보면은 여기 생기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아래로 생긴 거. 이게 지금 a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요 점이 a가 돼야 된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요 점의 좌표가 a, a가 돼야 돼. 그래서 두 번째 a, a를 재야 되니까 즉 fa가 a가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 반드시 공역치역 같아야 하므로 이런 말을 써줘야지. 주어식 답안지. 요건들을 이렇게 서식해줘야 되니까. 그럼 a 대입하면은 a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에 그 다음에 4a 플러스 10 얘가 지금 a인 거니까 여기서 이걸 만족하는 a가 두 개 구하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보통 탈락이 되겠지. 2보다 작은 걸 내가 택해야 되니까 여기서 a의 제곱되고 마이너스 3a의 마이너스 16 그래서 a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5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탈락이 얘가 탈락이지. 정답은 마이너스 2. 자, 이제 4번하고 지금 10번하고 같은 문제야. 10번하고 같은 문제고 7번도 같은 문제 아니니? 이게 막 학교마다 다 기준이 다 똑같아. 내가 말했잖아. 지금 4번, 7번, 10번이 다른 문제니 똑같은 문제야. 하나 틀리면 다 틀릴 수밖에 없어 이거 지금. 오늘 소식 보사는 알겠지만은 4번 틀린 사람은 7번, 10번이 그대로 틀릴 수밖에 없잖아. 똑같은 문제잖아. 그 다음에 5번 볼까? 5번이 4번 유형과 더불어 5번이 정말 많이 나와요. 내가 어제 찾았던 문제가 절대값인데 지금 fx 얘가 1대1 대응인데 됐어. fx가 절대값이 x 같아. 그 다음에 a 얘가 1대1 대응이야. 그럼 우리가 절대값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단 한 문제도 없어. 어떻게든 얘를 벗겨내야 돼. 절대값을 벗겨내는 가장 기본 원리는 구간 나누는 거지. 그래서 우선 fx로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얘는 요 안에 있는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바뀌지. 양수일 때는 그냥 먹게 되면 되니까 즉 양수라고 하는 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지. 음수일 때는 x가 마이보다 작을 때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뭐가 되냐면 그냥 먹게 되니까 a 플러스 1 a 플러스 1에 x 이게 되고 그 다음에 2가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x가 마이보다 작아. 그러면 음수니까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아주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달아주고 절대값을 먹게 되면 그래서 a 빼기 1에 x 될 거고 이게 되네. 그치? 지금 fx를 확정을 시켰어 이렇게. 이게 지금 1대1 대응이 되고 싶은 거야. 1대1 대응. 그러면 첫 번째 요건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공역적 같아야 되는데 우선은 얘부터 볼게. 얘 공역적 같은지 얘부터 볼게. 두 번째 요건부터. 그러면 지금 봅시다. 지금 얘가 이거 볼게. 이거는 직선이지. 1차함수잖아. 얘도 직선이지. 1차함수 잘 봐봐. 직선이지. 둘 다 직선이야. 그러면 1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함수가 뒤바뀌잖아. 뒤바뀔 건데 만약에 이 직선의 모양을 한번 결정을 할 건데 직선이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 마이너스보다 클 때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끊겨 있어. 이러면 되냐 안 되니? 이거 왜 안 돼 근데? 쭉 중단하면 된다며. 너희들 제대로 이해해야 돼. 제대로 이해 못하면 답안을 못 쓴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시험에 나오는 부분 정해져 있다고. 딱 여긴데도 학생들이 알고도 답안을 못 써내. 그게 어렴풋이 이해하면 안 돼. 이거 왜 안 돼? 이게 1대1 되게 안 되는 이유. 쭉 증가하고 있죠. 1대1하면 쭉 할 수 있어. 그런데 봐봐. 공역치역 같아야 돼. 공역치역. 봐봐. 치역을 조사해볼게. 만약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 그럼 치역 어떻게 되지? 치역 그림자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림자. 지금 아무 얘기 없으면 우리 함수에서 정의역하고 공역에 대한 아무 얘기 없어. 그러면 실수 전체지. 아무 얘기 없으면 당연히 실수 전체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실수 전체. 그러면 공역이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수들이야. 화살을 맞게 나온 애들. Y값들이잖아. 화살을 맞게 나온 애들이 이 전부 꽉 채워져 있는데 그림자는 실제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기 윗부분 나타나지. 그 다음에 Y축에다 빛을 썼다고 생각해봐. 좌우 방향으로. 여기 부분 나타나지. 그러면 여기 부분은 선택받지 못한 애들이잖아. 그렇지. 내가 지난 시간에 대응 관계로 얘기했지만은 선택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1대2 대응에서는. 여기 있는 Y값들은 선택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얘는 공역과 치역이 다른 경우지. 알겠니?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끊겨 있으면 안 돼.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우선 1차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연결이 돼야 돼. 그 작업을 하게 할 건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좀 넣어볼게.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나오지. 맞지?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볼까? 마이너스 A에 플러스 1이지. 그럼 A 값이 뭔지 모르지만 같긴 하잖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프가 끊겨있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 같은 거는 얘는 별도로 문제가 안 돼. 얘는 만족한다는 거야. 실제로 해봤잖아 지금. 그래프가 끊기면 문제가 되는데 연결돼 있잖아. A 값이 변하겠지만 똑같은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나오지? 그래프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요건은 얘는 문제가 안 돼. 요 절대값 들어간 문제는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대 함수.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붙어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요 점을 반드시 지날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기울기 모르는 상태야. 지금 요 놈의 기울기 A 값 때문에 기울기를 모르는데 그럼 직선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되냐면 1대1 되게 되려면 이런 모양이 나오면 안 되겠지. 이 점을 같이 지나더라도 V자 모양이 나오면 당연히 안 돼. 그렇지? 그렇잖아. 1대1 함수를 만족하지 않지? 내려갔다 올라가잖아. 이러면은 1대1 함수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그래서 충족을 하려면 이런 식이 돼야 돼. 얘도 같이 증가해야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혹은 뭐 감소한다면 같이 감소하는 구조가 나와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1대1 함수 이 요건을 검토할 건데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되지. 기울기 부호가 같아야 된다.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 부호 같다. 수학에서의 부호 같다를 국어로 표현 어떻게 되니? 뒤에 시험 문제. 네? 시험 문제 가져오면 부호가 같다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곱이 함수다지. 곱이 함수다. 그래서 A 플러스라고. 그래서 A 플러스 1하고 A 마이너스 1이 음수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음수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A는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지. 이게 바로 이제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죠. 부호가 문제가 야, 음수가. 그래서 A는 마일보다 같다. A는 1보다 같다. 여기 있나? 5번 되겠니? 4번하고 5번 중에 가장 많이 나오네. 내가 시험 문제 알려줬던 너희들. 잘 들어봐 이거 그지? 이렇게 뻔한 게 나와도 학생들 답안을 구성 못하니까 계속 내는 거 같아. 왜냐면 수학은 그 중요한 부분이 정해져 있단 말이지.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함수 종류에 관련한 거. 특히 1대1 대응은 앞으로 이제 우리 역함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돼서 그래.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6번을 가고 싶은데 내가 어디 보니까 6번을 맞춘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쉬운 문제인데 6번 가봐. 지금 6번은 친절하게도 학생들이 혹시 혼동할까봐 실수 전체 집합 아래서의 알로의 함수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말이 없더라도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무 얘기 없으면 공역과 치역은
공역과 정역은 모두 실수 전체인 거야. 아무 얘기 없으면.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지금 R에서 R로의 함수다 했지.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배분이 되는 이런 함수다 이렇게 있고, fx가 얘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이렇게 지정이 있어. ax 플러스 b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이지. 얘가 지금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돼. 얘도 마찬가지로 1대1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얘는 믿을 수가 있는 상태지. 그렇지? 얘는 확실히 그릴 수 있잖아 우리가. 얘부터 그려야지 당연히. 그럼 요거 그려보면은 지금 잡혀줄 필요 없고, 지금 얘는 위로 블록인 건데, 위로 블록인 건데 대칭축이 3인 이러한 이참수지. 그런데 지금 뭐냐면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3보다 작은 부분만 그릴 거야. 이쪽은 그릴 필요가 없는 거지. 3보다 작은 부분만 그리게. 이런 거지. 이참수의 딱 절반. 그럼 3보다 클 때는 얘를 그릴 건데, 얘가 지금 직선이 돼야 되지. 직선이 돼야 되고, 그럼 방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 점에서 함수가 끊겨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안 되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역과 치역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어딜 지나야 돼. 이 직선이 무조건 여기를 지나주고 가야 돼. 끊기면 안 된다는 얘기야. 끊기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요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겠고, 요 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뭐냐면 3,1이지. 얘가 무슨 3,1을 지나야 돼. 첫 번째 요건은 F3이 1이 돼야 돼. 끊기지 않아야 되고. 3을 집어넣을게. 3a 플러스 b지. 여기에 1이 나와줘야지. 그 다음 두 번째 요건 볼게. 두 번째 요건인데 요 직선인데, 얘가 이제 3,1이라는 점을 지나가도 여기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얘는 올라갔으니까 같이 올라가야지. 그래야지만 1대1 함수를 만족할 수 있는 거지. 쭉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기울기의 부호가 뭐가 된다? 양수가 돼야 돼.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나와줘야 돼. 그래야지만 1대1을 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뭐냐면 A의 부호를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데 양수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얻어낸 게 요 정보 하나하고 요거거든. 지금 문제가 뭐냐면 B의 범위, B 값의 범위 구하래. 관계식이 주어졌어. 그럼 얘를 이용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럼 여기서 A가 양수의 조건을 이용할 거니까 A라고 하는 거는 넘기면 1-B를 3으로 나눈 게 이게 A지. 쭉 넘긴 거지. 3으로 나누고 요게 A인데 얘가 양수래. 그러면 B의 범위 나오지. B는 1보다 작다. 요게 답이 되겠지. 정답은 B가 1보다 작다. 이게 나왔죠. (7번) (10번은) 같은 문제야. 4번 (7번) (10번이) 같은 문제인데 하나만 더 하고 10번은 더 이렇게 한번 하고 10번은 뭐냐. 차라리 이거는 같은 문제니까 이것보다는 너 이제 8번 맞췄니? 8번? 8번 맞았어? 8번 조금 다른 유형이긴 한데 8번은 괜찮네. 8번은 맞췄네? 10번을 한번 해볼까? 7번하고 10번 중에 10번을 한번 해볼까? 허수형 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문제? 지금 우리가 있잖아, 요거 절대값 요거 5번 했잖아. 5번하고 9번은 같은 문제야. 미림 여고 문제하고. 9번은 요걸 풀어봤으니까 9번 한번 해봐. 똑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거의 비슷하지? 10번 가보면 얘도 마찬가지. 이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 있고, 지금 문제는 x에서 x로 해주세요. 그럼 화살이 맞게 나온 얘도 공역인데 공역도 a보다 크다는 거니 똑같은 범위가 나와야 되니까. 그럴 때 지금 fx 얘가 지금 x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대칭축 얼마? 3이지. 그러니까 대칭축이 3인 아래로 블록인 이러한 이참수. 여기가 위치가 x 또 3이 돼야 돼. 정역이 지금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오른쪽이지. 제가 오른쪽을 할 건데 A 위치가 당연히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오른쪽이 이렇게 이쪽 부분인데 이쪽 부분은 당연히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라 구조가 나기 때문에 탈락이고,
A의 위치는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된다?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 얘는 이런 경우는 될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맞는 거지. 그래야지만 A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 범위, X의 범위에서는 요 B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쭉 준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첫 번째 뭘 알 수 있냐면 이 A의 위치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역 취업 같아야 됩니다. 취업 조사 해볼까요? 취업은 뭐라고 했어? 그림자. 취업을 한 건 그림자. 그럼 여기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그림자 여기 생긴다. 여기 생길 건데 이 좌표가 당연히 A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반드시 A, A가 돼. 똑같아. 아까 전에 그 풀었던 문제하고. 그래서 A의 제곱에 마이너스 6의 1 플러스 7 얘가 A가 나오게 됩니까? A의 제곱에 마이너스 7의 2 플러스 10은 여기 돼서 A의 값은 2하고 5가 나오죠. 얘 틀락이죠. 3보다 큰 놈 구해야 되니까 전화로 뭐다 다 했네. 틀린 문제는 내 손으로 반드시 해봐야 돼. 너희들 지금 뭐 해서 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다음 시간에 많이 또 내잖아. 또 틀려 너희들. 안 그럴 것 같지? 내가 그 짓을 많이 해봤는데 너희들 그냥 딱 설명 듣고 그건 넘어가. 반드시 내 손으로 내가 해보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또 내봤잖아. 또 틀려. 진짜 그래. 꼭 반드시 연습해봐. 서술형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주관식으로 반드시 연습을 해보라고. 그러면 이걸 잠깐만 끊었다 갈게. 그러면 잠깐만 끊었다가 좀 졸린 사람 잠 줄게.